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불황에 빠진 여수 산단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여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주차,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과 노동계가 여수 산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달 현지 실사가 있었지만 노동부 장관의 공백 속에 결과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산업 전환기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고용 붕괴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위기입니다. 최근 여수 산단 플랜트 업종에선 10명 중 6명 가까이 실직을 경험했거나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여수 지역 고용 구조상 통계에 산정되지 못한 노동자가 많아 노동부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정량 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 전문가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성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빠른 지원을 해야 된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늦어지는 사이 여수 산단 지원 예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위한 사업비로 총 3,707억 원을 기획했지만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37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남도는 내년 본 예산에 76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간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아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요. 2026년도 본 예산에 즉 산업위기 대응 지원 사업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과 서산 등 석유화학 위기를 겪는 다른 지자체도 산업위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수가 먼저 선정이 되고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시 의회 전세 사기 대책 특위가 올해 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전세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9월 6일 구성돼 오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예방이 절실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남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970여 건, 900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가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150호 규모의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고흥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고령자 복지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양읍 용정리 일대로 총 사업비 452억 원이 투입돼 임대아파트 150호와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형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인 65세 이상 기초생계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 떠다니거나 먼 섬에 있는 해양 쓰레기는 수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고흥군이 연중 청소 선박을 투입해 바다 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 위 포클레인이 집게를 이용해 덩치 큰 쓰레기 더미를 건져 올립니다. 스티로폼과 밧줄, 양식장에 쓴 막대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흥바다 구석구석을 다니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선 청정 고흥호입니다. 이곳 구하망에서만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벌써 배가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 수거한 양만 9톤 정도에 달합니다. 전남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8만 3천여 톤을 수거해 제주와 충남 등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국 해안선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 쓰레기는 결국 바다 환경은 물론 어민에게도 위협적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면서 이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바로 가서 즉각 해결합니다. 지난 2019년 고흥군이 정화선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심이 얕고 접안이 어려운 해역까지 진입할 수 있고 어선 충돌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정고흥어를 도입한 이후로 저희가 직접 빨리빨리 수거를 해서 어민들의 그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톤 청정 고흥호가 1년 동안 수거하는 쓰레기는 2,000톤 이상입니다. 고흥군은 정화선 추가 건조를 위한 국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 시내 유료 공영 주차장에서 무정차 정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사전에 차량과 결제 카드를 등록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하이패스처럼 주차요금이 결제되는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신청은 여수시 주차 포털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출차 대기 시간 감소와 차량 정체 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캠프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어린이 영화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3박 5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순천 지역에 거주하는 11살부터 13살 사이 어린이로 영화 기획과 시나리오 작성, 촬영과 편집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무한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 시민은 물론 전남도민의 찬성 비율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군을 비롯한 공항 직접 영향권 주민들의 긍정적인 응답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처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염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전남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광주 민군 공항이 모두 무안으로 옮겨가는 데 찬성한 도민은 64%에 달했습니다. 나주, 담양, 영광, 한평군이 위치한 광주 근교권의 찬성률만큼이나 무안공항이 위치한 전남 서부권의 찬성률도 지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전남연구원이 광주 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찬성 여론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실시된 광주 통합공항 무안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무안 군민의 찬성률은 40% 안팎의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민심 변화를 나타낼 이렇다 할 여론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안 지역이 포함된 서남권의 찬성률이 67%에 달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무안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항 이전에 대한 수용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신정부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긍정 여론에 힘입어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계획 등이 발굴돼 이재명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탐조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조류와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국내 조류 전문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수강생들은 생태 해설사와 탐조 해설가, 생태 관광 콘텐츠 운영자 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5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도 3%포인트 이상 웃돌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김으로 지난해보다 28.9%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습니다.